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연려박씨 계약 결혼 전 3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드라마가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죠? 이게 진짜 배우의 힘인가 봐요. 유치하거나 뻔한 로코가 될 수도 있었는데 배우들이 캐릭터를 200% 소화해 주어서 드라마를 보는 내내 계속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아니, 로봇 청소기가 초코과자 먹는다고 화내는 게 그렇게 귀여울 일이냐고요. 거기다가 상의 노출한 걸 연호가 봤다고 놀라서 자빠지는 강태아의 냉정한 표정에 그렇지 못한 행동이 좀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어떤 드라마에서 여주가 젓가락으로 콘센트랑 맞짱 뜨다가 남주랑 넘어지고 그 상태에서 뽀뽀를 하냐고요. 정말 이 드라마 클리셰 따윈 없다는 거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3회에서는 찐 조선인 박연우의 활약으로 유남의 모작 사건이 잘 마무리됐고 강태하는 연우에게 두근거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혜숙은 태아가 가짜 결혼을 하려 했다는 증거인 신부 알바생을 찾아냈죠. 이번 영상은 3회를 간략하게 같이 수다 떨고 4회 예고편에서 계약 결혼인 것을 밝히려는 민혜숙과 강태민에 맞서는 연우와 태아의 작전을 톱파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3회에서는 연우와 태아의 제대로 된 계약 결혼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아가 계약 결혼의 조건을 말한 이후 연우가 자신의 조건을 말하는데 그 조건이 너무 귀엽고 당당하지 않았나요? 귀하디 귀하게 자란 금쪽 같은 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 조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태아는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고 연우는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조선인인 연우가 악수를 모르기 때문에 계약 결혼의 조건들을 지키자는 약속을 한 거지만 악수가 너무 사무적인데 반해 약속은 너무 스윗하잖아요. 솔직히 피부가 닿는 면적은 악수가 훨씬 넓은데 새끼손가락 거는 약속이 뭔가 속살이 닿는 기분이라 훨씬 두근거릴 것 같더라고요. 한편 연우를 볼 때마다 심장박동수가 높아진 강태아는 심장에 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두근거린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는 남주. 저만 귀엽나요? 한편 민혜숙이 준비하던 VIP 초청 전시회를 태아가 맡게 되자 민혜숙은 유남의 화접도가 위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밝히지 않았고 큐레이터의 입까지 막았죠. 하지만 유남과 친구였던 연우의 도움으로 태아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연우와 태아가 결혼했던 호텔은 조선시대 연우의 집이 있던 터였습니다. 연우의 키를 진 흔적이 남아있는 배롱나무는 호텔 수영장에서 200년의 세월을 더 살며 만개한 꽃을 바람에 날려보냈죠. 연우는 벗이었던 유남에게 선물 받은 화족도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호텔이 연우의 집터였기에 진짜 유남의 그림이 호텔에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가짜 화접도를 치우고 진짜 유남의 화접도를 가지고 와 전시회를 성공리에 끝낸 강태하. 제가 3회 예고편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연우가 유남을 잘 알고 있을 테고 낙관의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듯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유남이 엄마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딸의 홀레복으로 조선의 핫한 디자이너인 호접 선생의 옷을 입히고 싶었던 유남은 홀레복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을 가져와 미안해하며 그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 그림에 반한 연우가 유남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죠. 유남이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라는 굴레와 신분에 갇혀 마음껏 날아갈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는 걸 보면 연우는 유남을 통해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은 자기 자신을 봤던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연우는 이조판서를 지낸 집안의 금쪽이니까 신분은 높지만요. 바위처럼 단단하게 살라고 유남이라는 아오를 지어주고 낙관도 만들어줬던 연우이기에 200년이 지난 후 유남의 그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걸 보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한편 사월이는 조선에서 연우가 우물에 빠졌던 날 연우를 구하려다가 함께 우물에 빠졌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상모의 딸인 강혜령의 차에 놀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아니 우리 사월이 허리는 삐끗했지만 연우보다 훨씬 빨리 신조선에 적응한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 아이들 머리 따아주면서 돈을 벌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사회 예고를 보니 태어난 사월이는 강혜령이 얹혀 사는 강상모의 집에서 도우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월이가 부침개도 잘 부치고 율란도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 전 강상모의 집에서 도우미로 있을 게 아니라 연우가 대한민국에서 한복 디자이너가 되어 꿈을 이루듯이 사월이도 호텔 한정식 셰프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사월이는 모름지기 돈과 사내가 최고라고 했지만 호텔 셰프가 되면 돈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또는 강혜령이 아빠 강상모에게 카페 하나 차려달라고 했었잖아요. 물론 거절당했지만요. 달달한 디저트를 좋아하는 강상모가 사오리가 만든 조선의 디저트 맛을 보고는 디저트 카페를 차리라고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상모가 케이크를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한 홍비서가 무림의 고수 같았던 사월이에게 반해버렸는데요. 홍비서와 사월이의 로맨스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사회 예고편 분석 들어갈게요. 술에 취한 연우는 강태하를 조선의 서방님으로 착각하고 뽀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주 빨리 어젯밤 일에 대해 사과를 했죠. 근데 뭐 강태하도 그 뽀뽀가 싫었다면 밀쳐냈겠죠. 싫지 않으니까 입술을 대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한편 민혜숙은 강태하가 처음에 결혼식에 불렀던 신부 알바를 찾아냈고 따로 만나 강태하가 가짜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또한 강태민은 형수를 놀래켜준다며 태하의 가짜 신부가 될 뻔했던 그 여자를 할아버지 생신잔치에 데리고 왔는데요. 강태민이 보니까 별로 똑똑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성격도 더럽고요. 박연우와 강태하가 가짜 결혼이든 아니든 사실 그건 강상모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손주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할아버지로서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태아의 결혼 여부는 SH 서울의 승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태아의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할아버지와 태아는 오랜 세월 한 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냥 민혜숙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일단 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아가 SH 서울을 맡을 능력을 키우기 전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태아의 결혼은 회사를 넘겨주기 위한 핑계거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또한 연우는 시할아버지 생신잔치에서 태아와 진짜 부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홍비서에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사회 예고편을 보니 가짜 아내 역할을 아주 잘 해내겠다던 연우는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태아에게 케이크를 먹여주며 알콩달콩한 부부인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한편 연우는 강상무의 집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사월이를 봤으나 사월이는 연우를 모른 척합니다. 사월이가 교통사고 때문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라 연우를 위해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월이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사람들이 연우를 반회사라고 부르는 걸 들었을 테고 조선 서방님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나타난 걸 보고는 일단 모른 척하고 있다가 따로 접선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전 사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